자, 제 2단원 드디어 블랙라벨 1단원이 끝나고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인수분해 잘하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인수분해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다항식을, 이게 하나의 다항식이잖아요. 그죠? 그 다항식보다 좀 차수가 낮은 두 개 이상의 다항식,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뭘로 나타내는? 곱으로 나타내는 과정, 그것을 인수분해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인수분해예요. 이 각각을 인수라고 하고요. 얘를 우리가 역으로 했던 거, 여기를 이렇게 한 걸 뭐라고 말했나요? 전개. 우리 곱셈 공식들을 많이 숙달했잖아요. 어려운 것까지, 활용까지 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분해의 주요 공식들은 전개를 했던 과정을 거꾸로 역의 과정을 쓴 것과 같으니까, 자, 눈으로 스캔하면서 정리합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없고, 합차 공식 누가 몰라요? 3개짜리 알죠? 자, 이거 우리가 1단원에서 너무 많이 연습했어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죠? 자,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우리가 1단에서 굉장히 많이 썼죠? 요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자, 요거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다가 우리가 뭐까지 알고 있나요? 이 부분은 변형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변형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2분의 1에, 그렇죠. a b제곱 b c제곱 c a제곱. 자, 마지막에 있는 이 인수분해 공식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숫자를 주고 풀어라 그러면 잘 못 풀어요. 4제곱, 제곱, 4제곱. 얘는 어떻게? 제곱 AB B제곱, 제곱 빼기 AB B제곱. 얘는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공식 이외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하는 거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합시다. 먼저 공통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라. 찾아서 한 문자로 치환해라. 치환하면 인수분해 공식을 거의 바로 쓸 수 있을 거다. 공통 부분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우리 기차놀이 있잖아요. 항의 개수가 4개가 있었고 뒤에 K가 붙는 거 이런 거 있었죠. 1, 2, 3, 4를 하든지 1, 3, 2, 4를 하든지 변형하면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적당히 전개한 다음에 치환해서 인수분해합니다. 자, 복잡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단어는 누구? 치환. 자, 두 번째, 치환을 했는데도 안 되는 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들. 항의 개수가 대부분은 3개이거나 가끔 2개짜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차수가 보면 홀수 차수가 하나도 없고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면 이렇게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 얘를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분리해서 합차의 꼴로 만들어주는, 분리하는 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짝수밖에 없어요.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앞쪽에 x제곱만큼 더해주고 뒤쪽에 x제곱만큼 빼줘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있어요. 플러스 1 맞나요? 2 이런 거 있어요. 4 이런 거 있어요. 이때에는 마이너스 부분을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만큼 빼주고 뒤쪽에 x제곱만큼 빼주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해서 a제곱 빼기 b의 제곱꼴로. 하여튼 합차 공식을 만드는 데에는 양수밖에 없다면 더해주고 빼주면서 음수가 숫자가 너무 크다면 이 수를 나누어서 쓰면서 뒤쪽을 x로 만들어주는, 얘를 정석책에서는 무슨 식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복 2차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치환해서 안 될 때,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자가 여러 개, 적어도 3개 이상 등장했어요. A, B, C. 그랬을 때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혹은 차수가 모두 같다면 어느 한 문자, 보통은 알파벳 순서로 내림차순을 정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작은 인수분해가 한번 이루어지거나, 혹은 그 이후에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고등 과정의 인수분해는
내림차순을 잘 써라 이런 거예요. 자, 차례대로 다 했는데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차수가 높아요. 고차식이에요. 3차 이상의 고차식일 때는 어떤 방법을 썼나요? 인수정리. 우리 인수정리 앞단을 해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왔죠. x에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되는 어떤 상황, 그 알파의 값을 찾아서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러면 조립제법 써서 몫을 구하겠죠. 이 몫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인수분해를 반복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 알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인수정리를 썼을 때 어떤 알파를 집어넣든지 혹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든지,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f 알파를 0을 만족시키는 이 알파는 어디에 있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에, 분모에는 최고 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자에는 상수항의 약수라고 외워왔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알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ax, bx, cx 등등등이 있어요. 빼기 abc, d, e, f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얘의 최고차항은 p의 x의 n차 어쩌고 저쩌고, 상수항은 q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n개의 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식을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여기에 주목을 해봐요. 요거 하나에만 주목해 봅시다. x에 a분의 d를 대입하면 뭐가 되나요? 0이 되는 거죠. 자, a라고 하는 것은 여기 x들의 개수의 곱이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어쩌고 저쩌고들이 x의 n이 될 거고, 빼기 d 곱하기 e 곱하기 f의 또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들이 될 텐데,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인 거죠. p가 이거인 거고, 여기가 상수항인 거죠. q인 거니까, 자, 분모에는 누가 와야 되나요? 분모에는 a가 와야 돼요. a는 누구의 약수?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여야 되고, 분자에는 누가 와야 돼요? d가 와야 돼요. d는 누구의 약수예요? 상수항의 약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유도가 된 거예요. 요거 쌤이 한 번 더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자, 인수분해를 하나의 플로우 차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의 흐름으로 쭉 진행할 수가 있다. 방금 했던 얘기들을 플로우 차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공통 부분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 봐라. 공통 부분이 존재하는 걸 확인했더니 공통 부분이 있다면, 공통 부분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자, 공통 부분이 없대.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할 수 있다면 공식을 써라. 할 수 없다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제일 먼저 뭘 생각해라? 치환을 생각해라. 치환을 정확하고, 치환이 안 된다면 뭘 해라? 여러 개의 문자를 확인해 가지고 내림차순을 써라. 물론 여기에 요것도 하나 더 있었어요. 복 2차식이 있었고, 자, 그것도 안 된다면 인수정리를 써라. 인수정리가 되면 인수정리를 쓰는데, 인수정리가 안 되는 특수한 형태가 하나 있더라. 요걸 하나 연습하고 갑시다. 개수가 대칭인 4차식. 우리가 얘를 정석책이나 다른 문제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칭이다. 서로 상반되는 개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반식, 혹은 나중에 방정식으로는 상반 방정식, 이렇게 한자 표현을 썼는데 요즘 한자 표현보다는 한글로 좀 순화시켜서 개수가 대칭인 식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개수가 대칭인 4차식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거 인수분해 하래. 최고차항과 상수항의 약수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여기를 0을 만드는 걸 내가 못 찾겠어. 딱 보니까 항의 개수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차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 1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 그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x제곱으로 묶어줘요. x제곱, 4x, 5 이거. 자, 요렇게 묶어주면서 요런 식 만들어요. 곱셈 공식의 분수식의 변형꼴 있잖아요. 요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무슨 강의가 요렇게 하다 끝나냐. x 하나 이쪽에 분배, x 하나 이쪽에 분배해주면
이런 식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상반식의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전체적인 흐름, 얘가 절차를 잘 따라가면 되고, 여기에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다 했는데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있어.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인수분해 하시오. 선생님,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되겠어요? 해를 구해. 알파, 베타를 구해. 그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자, 이 해를 구하기 힘들어? 뭐를 써? 근의 공식을 써. 아, 최후의 인수분해. 2차식인데 어떤 방식으로? 근의 공식을 써서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식으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개념으로 최후의 인수분해, 2차식의 인수분해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이 표 하나를 다음 시간까지 잘 공부해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블랙라벨 1, 2, 3 스텝이랑 풀 거고, 다음 시간에 실력정석 예제 문제 6문제를 풀게요. 숙제로 안 내고. 수고했습니다.